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짱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노짱완과 함께 바로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일보 보도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신속하게 메시지가 나온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이 조희대 탄핵을 왜 안 했냐, 정청래 후보. 그 당대표일 때 책임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반격은 나는 뭐 한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의총이나 의원들 그런 이 총의를 모으지 못했을 뿐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재점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화일보에서 이게 단순히 당권 주자들 간의 설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죠. 한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그런 기류는 없다라고 재반박을 하면서 조금 수면 아래로 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당권 주자들이 여러 전략상 이런 이제 의제를 꺼낸 게 아닌가 좀 문화일보에서 생각됩니다. 핵심 관계자라고 인용을 했어요. 네. 보통 기자들이 핵심 관계자라고 좀 쓰면 추려지죠.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 누구라도 쓸 수는 있죠. 핵심 관계자라고 쓰는 거는. 근데 이제 핵심 보통 관계자, 뭐 고위 대변인이나 관계자. 수석이나 이런 그러니까 관련 부서 관련 업무에 말하자면 연관성이 높은 뭐 대변인이나 대변인은 모든 공보가 가능하니까는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쓰고 고위 관계자는 보통 실장급 정도 실장급. 가야 고위 관계자라고 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걸 거예요. 뭐 나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탄핵에 공감하지. 탄핵할 그런 주장할 수 있지.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앞에만 워딩을 쓰면 조희대 탄핵에 공감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거 기사 쓰면 안 돼.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 근데 뭐 그런 분위기들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그거에 대해 입장이 없지.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 앞에 것만 이제 쓰는 뭐 그런 따옴표들이 있죠. 이게 민주당 내의 기류라는 게 이제 일정 부분 조희대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제 당대표 후보들 간의 뭐 토론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에 선출이 되고 나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을 추진을 할까요? 근데 뭐 탄핵을 추진하고 말고 떠나가지고 거의 다 내년 뭐 임기가 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선거법 판결 이상하게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개헌 국면에서의 그 조희대 씨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또 특검에서 불기소를 내줬으니까 그건 좀 하기가 그럴 거고. 결국 위헌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직무유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안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흥구 대법관이 9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사실은 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플러스 노태학 대법관 후임해서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같이 제청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게 좀 전에 김한 기자가 이제 말했다시피 뭐 개인 의견은 이렇지만 뭐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 전 이게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그냥 추측인데
되게 불만이 있고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자기 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전면전을 또 펼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도 이제 2명 내가 제청해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지난번에 노경필 행정처장인가요? 예. 원래 행정처장 자리도 원래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임명하면서부터는 기류가 조금 우리가 이제 협조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약간 왜 청와대랑 기싸움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기싸움한 거 맞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후보하고 이 청와대 쪽에서 오케이하는 이 후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누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뭐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에 빠지면서도 힘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약간 좀 궁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구 대법관 후임자가 일단 채워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은 뭐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진짜 좀 혼 좀 나야 돼요. 이런 말 미안하지만 조희대 대법원 진짜 욕 좀 먹어야 돼요. 진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성민 전 장관 지금 내란 관련된 얘기는 상고심 가서 지금 전원합의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법관 자리들이 채워져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압에 대해서 많은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한덕수, 이상민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니 무죄니 하급심에서 갈렸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빵빵 난 상태로 하면 스스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의 문제는 뭐 시사방송에서 하루치 이슈로 다룰 건 아니라 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린다, 뭐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해태한다. 이랬을 때 사실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사법 기능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제도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그리고 뭐 길게 보면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이제 조희대 예. 카르텔이라고 불렀던.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숱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해결된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대법원장은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이 자체도 굉장히 불행한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사법행정적인 일에 해태해버린다. 근데 우리는 뭐 방법이 없다.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맞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주장으로 전환되는 목소리가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탄핵은 그런 것만으로 할 수 없고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또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고려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나 내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스템 비교적 잘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지금 그 사법행정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다가요. 최근에 뭐 여러 뉴스 중에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육사 관련해서 이제 쿠데타 3번이나 일으켰던 곳 아니냐 책임져야 된다. 단 한 번도 책임진 적 없다. 이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두고 이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사법부와 검찰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그러니까 이 사법부 관련해서 이른바 그 사법 3법이라고 했던 뭐 법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것으로 보복을 했고 검찰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으로 보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육사까지 보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 조선일보 사설의 그 논조예요. 조선일보 그러면 안 돼요. 왜 보복을 합니까?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보복 프레임으로 다 몰아치워가지고서는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이 언론으로서 되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했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수구 보수 기득권들을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대로 된 평론 못하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할 때마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진보적 대통령이죠. 진보적 대통령만 나오면 흔들어대고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정말로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겨레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한겨레는 진보가 나와도 욕하고
보수가 나한테 욕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판 저널리즘 한쪽으로 조금 정론 직필 평균 좀 네. 들어주던가. 근데 조선일보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네. 이쪽에 오면 칭찬해주고 이쪽에 오면 욕하고 이거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도 그런 데가 없냐고. 한결에 정신 차리시고 경향도 마찬가지고. 네, 정찰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선일보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그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잘 만들죠. 네. 그리고 그걸 진짜. 작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투명하다 논리- 못해 너무 잘 보여서 국어한테 좀 미안한 모순인 게 뭐냐면 사법에 보복을 하는 거에 검찰도 포함이에요. 네. 근데 사법 보복, 검찰 보복을 다른 카테고리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만 보복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삼종 보복이라고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뜯어먹어야지. 네. 이종 보복은 어색하니까. 이상하니까. 이종 아니 보복. 얘네들이 진짜 자기네 말한 거 책임을 안 져요. 얼마나 오버도 많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끝까지 버틴다. 내가 데스킹 봤으면 3종은 바로 잡았다. 일단, 아니지. 일단 자기 거기 예. 못 가. 그렇구나. 안 자,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사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뭐 표면 네. 표면만 이제 인지하기보다는 그 맥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일종 부분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 유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6이라기보다는 그냥 더 센 표현을 써야 돼요. 이건 6위가 아니라 그냥 해태나 뭔가 사보타지나 사보타지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 네, 저항이죠. 저항.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까지도 좀 맥락을 짚어야 된다. 어쨌든 그러면 법을 그 바꿔야 이유는 돼요. 무엇이냐?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쨌든 이렇게 그냥 무기한 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해도 되게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때부터 계속해서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예. 이 구성원들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게끔 지금 법이 허술하게 구멍이 난 게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이 이렇게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제청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무조건 그 그러니까 기한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단어는 그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김한 기자 얘기 중에 그러니까 법이나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막 망가뜨려 버리면 그걸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을 부려서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 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이렇게 전횡이 예. 용인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러 정치학 책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사문화됐던 걸 끄집어내 가지고 정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이런 좀 작태를 요즘 이제 정치 영역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낯선 풍경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조희대 사법부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파기환송 선거법 그거는 동의가 정말 안 되고 이것도 사실 사보타주라는 거 언론에 예.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좀 훼손한다는 인상을 받죠. 그래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